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면 이제 다 산 거 아니냐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새삼스레 가슴이 뛰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계절은 남들이 정해준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다시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30년 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어느 비 오는 오후 들려온 익숙한 커피 향기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숙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죠. 남들은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임원을 지냈고 아들, 딸은 번듯하게 키워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내 은숙이는 오래전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 명호 씨의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명호 씨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한마디로 저를 부리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는 내 와이셔츠는 어딨어? 당신 오늘 모임 있는 거 아냐? 라며 자신의 불편함만을 탓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사랑이나 배려를 기대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저 자식들 앞길 막지 않으려 이게 내 팔자려니 하며 버티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동네 어귀에 작은 카페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얀 바탕에 라땅뜨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기다림이라는 그 이름이 어쩐지 제 처지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평소 카페 같은 곳은 돈 아깝다며 멀리하던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쏟아져 들어온 것은 따스한 나무 향과 깊은 원두의 풍미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곤색 앞치마를 두르고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매를 지닌 남자, 진우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네요. 날이 찬데 따뜻한 라떼 한 잔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제 귀에 감겼죠. 저는 홀린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우유 거품을 내고 그 위에 작은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를 그려내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오늘 손님의 표정이 조금 추워 보여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을 산 남편도 제 얼굴이 추운지 더운지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 본 이 남자가 제 속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자석에 끌리듯 그곳을 찾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예약석, 편말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어주는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아 산미가 있는 원두를 골랐어요. 은숙 씨가 입으신 스카프 색이 꼭 가을 하늘 같네요. 같은 사소하지만 다정한 말들이 제 메마른 영혼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서 비로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은숙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진우 씨와 나누는 대화는 깊고 넓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이야기, 클래식 음악, 그리고 한때 제가 꿈꿨던 수채화 그리기까지. 그는 제 서툰 꿈들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은숙 씨, 당신은 참 고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손이 이토록 거칠어진 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증거겠죠.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설렘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불장난일까요? 저는 제 나이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진우 씨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18 소녀처럼 가슴이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 명호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본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호텔에서 봐.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배신감보다 허망함이 컸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위해 바친 청춘은 무엇이었나.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와 라땅뜨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카페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우 씨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우려낸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 울어도 됩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 씨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하나요? 40년 전 성북동 그 골목 끝 작은 화방. 매일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소녀를 짝사랑하던 그 가난한 미대생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 속 저편, 아버지가 가난한 그림쟁이라며 몽둥이질로 쫓아냈던 그 소년, 강진우. 그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당신을 다시 찾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얻었지만 제 마음 속엔 늘 그 화방의 소녀뿐이었어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겠다고. 진우 씨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자산가였고, 제 남편이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의 실질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직접 수집해 제게 건넸습니다. 은숙 씨, 이제 그 지옥에서 나오세요. 복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다시 붓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당신의 캔버스가 되어드릴게요. 그 뒤로 이어진 과정은 폭풍 같았습니다. 진우 씨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의 추악한 이면을 세상에 폭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매듭지었습니다. 명호 씨는 큰 소리를 쳤지만 진우 씨가 행사한 경영 압박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법원이 아니라 작은 미술 용품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게 최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이제 내 인생을 그려봐. 어떤 색을 칠해도 좋아. 틀려도 괜찮아. 내가 늘 뒤에서 지켜봐 줄게.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손끝이 점차 안정을 찾았고, 제 캔버스는 어두운 무채색에서 화사한 꽃잎의 색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의 카페 라땅뜨는 이제 저희 작은 개인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강변을 산책하며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도란도란 메워갑니다. 이제 제 남편이었던 남자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조차 아까울 만큼 지금 제 삶은 치유와 회복의 향기로 가득하니까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늙지 않는다는 말, 이제야 믿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외로우신가요? 나이가 장벽처럼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라땅뜨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봐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가 생각이 나신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귀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